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시간이죠? 네,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과거 역사와 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만화 작가님을 모시고 이제 웹툰이나 이런 만화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죠. 그리고 직접 기자단증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한의사님을 모시고 미래 예측과 생존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현재를 바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죠. 네, 여기가 이제 대전입니다, 여러분. 대전하면 생각나는 게 성심당이실 겁니다. 그죠? 빵집이죠. 네, 저희 성심당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좋은데요. 그리고 저는 대전하면 추천해드릴 수 있는 장소 핫플레이스가 두 군데, 바로 여기 상생방송국과 상생한의원입니다, 여러분. 꼭 두 군데를 가셔서 이렇게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장소가 조금 바뀌었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1층에서 여미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상생방송국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우리 상생한의원 원장님, 한국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 한국 선생님은 대전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부한의사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한번 가서 부항도 뜨고 뜸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병들을 이렇게 치료했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질병들을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치료해 주시면서 상생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성함도 평범하지 않으시죠? 우리 한국 원장님의 오늘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한의사와 함께하는 미래 예측과 생존 수행 특강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참석하신 우리 청소년 상생방송 기자단이죠. 네,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 이때는 1995년도로 생각이 되는데 벌써 거의 28년 됐네요.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니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본 주제는 미래 예측과 생존 수행. 왜 상생방송이라는 곳에서 미래 예측을 얘기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생존을 위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제목을 보면은 생존 수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생존 수영이 아니고 네, 제 목소리 들리죠?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처음 본 분도 있는데 제목을 미래 예측과 생존 수행이라고 했는데 이 화면 보면은 건물이 흔들리는 거 보이죠? 최근에 지진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가 병들었다. 그런데 미래는 정말 발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데 좀 스탑해라, 조금 자중하자, 녹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는 이 환경을 위한 어떤 운동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과학 발전은 계속되고 기술 발전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누구도 하고 살 거예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최근에 따끈따끈한 책 두 권을 제가 가져왔는데 2040년 미래 예측 제목을 보면 테크놀로지의 진보만이 미래를 밝게 한다. 조만한 글씨로 써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밑에 살아남는 것은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사람이다. 현재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책은 어떤 경쟁 구도에서 기술의 진보가 너무 비약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잘 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이런 뜻의 책입니다. 제가 살짝 읽었는데 사실은 이런 책도 나오고 또 오른쪽에 보면 좀 비트코인이 곧 신분이다. 조금 충격적인 어떤 제목인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은 2019년 비트코인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여를 하신 분이 썼어요. 근데 이 암호화폐가 2019년에 금액이 지금 엄청나게 떠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 잠시 급 하강을 했지만 엄청 비싸졌죠.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화폐는 어르신들만 갖고 다니고 요즘 지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잘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돈을 거의 충전해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외부로 무슨 교통카드나 토스 앱이나 이런 거 가지고 충전하고 다니실 텐데 앞으로 실제 화폐가 많이 사라지고 가상화폐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책이 무슨 옳은 것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세상은 엄청 다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최근에 이런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바로 자율주행. 미래 키워드 하나가 자율주행이죠. 지금 두 부분 여전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TV를 보면서 내비게이션 맞춰보면 저절로 간다 이거죠. 지금 서울 일부하고 서울 지역 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울 일부 지역 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비약적인 발전이죠. 저 어렸을 때 키트라는 어떤 그런 드라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자율 버튼 누르면 막 이렇게 가고 그런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자율주행이라는 거를 불과 한 30년 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들 있을 텐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율주행 영화 속에서 보였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한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가능한 현실이 됐어요. 이걸 보고 최근에 저는 아주 충격을 먹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자, 오늘 아까 홍보를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리액션이 가장 좋은 분께 제가 한의원에서 경옥고, 자 화면 보입니까? 이게 경옥고 30알짜리인데 시중에 한 10만 원 상당의 이거를 선물로 꼭 드릴 거니까 리액션 잘 해주시고 끝날 때 이렇게 문제도 맞추시면 선물로 꼭 드릴게요. 아시는 분, 손 드는 기능 있는 거 아시죠? 자,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걸로. 자, 우리 제주여중 1학년 허수영님. 허수영님, 네, 뭐 같아요, 이거? 이거요? 그림 물어보시는 거. 네, 그림 나오죠? 네, 약간 기계 같은, 네. 기계 같은 거죠? 네. 어떤 기계? 뭔, 뭔가 음, 지금 실제 있는 기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변화시켜주는 기계 같은. 예, 그렇죠. 변화무쌍한 기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인공태양이라는 거예요. 인공태양 들어보셨어요? 수소 핵 융합 발전을 위한 인공태양 실험기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아주 핫한 분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이 우리 여러분들 물리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태양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는 태양은 핵 융합과 핵 분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 에너지로서 빛이 계속 나와서 우리 생명체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에너지 고갈 위기에 빠져 있지만 인공태양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신기록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딱 두 대밖에 없어요. 한 대가 대전에 있고 한 대가 서울인가 있는데 경기도 어디 있죠? 그죠? 근데 이 미국이 33개, 일본이 24개 뭐 이렇게 많은데 양적으로 많은데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어요.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대전에 있는 이 한 개에 엄청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게 1조
1억도, 1조가 아니고 1억도. 1억도씨라고 하면 섭씨 1억도씨면 엄청 뜨거운 건데 그 뜨거운 것을 얼마나 유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하는데요. 한 번 핵융합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쭉 융합이 되는데 그래서 또 에너지가 발생하고 또 그 에너지로 핵융합하고 하면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인데 이 핵융합 장치는 아주 고농도의 중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수소로 바닷물 속에 있는 이 중수소, 삼중수소라는 걸 이용해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기도 하고 천연, 물론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1억 도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바깥에서 엄청나게 잘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 나는 거 빼고는 사실 터지는 거 빼고는 안전한 거죠. 우리 어떤 중금속 우리 핵 분열 발전소는 제철이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다시피 우리가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핵 융합을 해서 헬륨으로 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닷물 보통 1리터를 가지고 휘발유 300리터의 에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당 한 50리터 정도 나니까 6대가 물 1리터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의 에너지다. 이게 이제 실제 가능한 에너지 상태로 연구 결과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3월 달에 또 신기록을 세웠어요. 1억 도시를 45초 동안 유지하는 예를 신기록 세웠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선도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 미래가 에너지 부분도 해결이 되고 또 자율주행이 들건 모든 로봇이 다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편리하고 인간은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잘 살 수 있는 농사도 요즘에 로봇이 진다고 많이 그러고 있어요. 아주 꿈과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미래는 그대로 그냥 꿈과 같은 정해진 미래만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이 갈수록 진행되고 있고 저도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세탁기가 이제 모든 걸 대신하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야 우리 때는 다 방망이질로 세탁을 했는데 세탁기라는 게 진짜 얼마나 편하냐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는 뭐 세탁기 세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세대죠. 제 때는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돌리면서 전화기가 이렇게 교환원이 전화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불과 30년 만에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가 편리하고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 긍정적 미래만이 전부인가? 주변을 살펴보면요. 요거는 인도에서 이제 히마찰 카야테시아라는 그런 지역에 홍수가 났었어요. 얼마 전인데 겨울이 우리나라 겨울일 텐데 엄청나게 홍수가 나면서 여기 도로가 그냥 완전히 침식당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불과 한 10여 분 만에 이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5월 초인데 브라질 남부에 3일간 2달치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운전하는 거 보면 뭐냐면 모터보트 운전하고 있는 오토바이 있죠? 그거 운전하는 모습이에요. 지구촌이 곳곳 물난리 뭐 이런 게 있고 지금 대형 지각 변동이 또 일본의 와지마시에서 일어나면서 요게 이제 연초인데 1.3m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지진이 끝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 대만에서 터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뉴스에서는 일본이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매년 1cm 이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일본의 지각이 매년 6cm씩 이동합니다. 대지진 전주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변화 현상이라는 것이 제곱으로 많이 변돼요. 어떤 수치가 6cm다 하면 1년 뒤에는 이렇게 실제로 어떤 한 10년 만에 변화가 일어나면 10년 뒤에는 36cm, 100년 뒤에는 이렇게 또 곱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지각의 큰 변화를 갑자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어떤 상식인데요. 이런 걸 보면 요즘에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잘 와닿지 않았었어요. 근데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사회에서 매일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이 폭삭 도쿄가 무너져도 이상치 않다. 그래서 항상 훈련을 하고 있죠, 일본 사람들은 지금. 근데 우리는 아직은 조용하죠. 그런데 조용한 것 같지만 2017년도에 경주 지진이 일어난 뒤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단층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부산 쪽, 경남 쪽은 거의 끝났고, 대전 지역은 지금 뭐 내년 정도 또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 단층 지도가 마련이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그래요. 어떤 곳은 좀 더 안전하고, 어떤 곳은 좀 더 지진이 크게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지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얼마 전에 뉴스인데요. 상암동 클래스라는 그런 뉴스, JTBC 뉴스인데, 이게 이제 엄청 큰 갈치예요. 산갈치라고 해서 지하에 200m, 해저 200m에 자라는 갈치인데, 이게 심해에만 있어야 되는데 한 번씩 올라온다고 해요. 근데 대지진이 나기 전에 이렇게 한 번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 때도 올라왔었다. 그리고 예전에 수마트라, 인도네시아에서 파나 폭발했을 때도 올라왔었다. 근데 최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불안감을 11m나 되죠. 갈치 11m짜리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게 요즘에 자주 전 세계에서 출고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나와가지고 11m짜리가 찍혔어요. 이거는 비행기에서 토네이도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비행기 가다가 예전에는 토네이도가 발생하면 비행기가 안 떠요. 근데 이건 뭐예요?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저기 토네이도 발생했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옆으로 만약에 지나갔으면 비행기 사고 났겠죠. 근데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진 예전엔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토네이도 발생할 때는 비행 모든 게 다 연착되면서 중단이 되는데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네이도도 갈수록 예측 불가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런 뭐 자연의 어떤 변화도 있지만은 우리 남북한은 항상 전 세계에서 아주 강렬한 이 대치국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게 어제 뉴스예요. 사흘 연속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혹시 그저께 비행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들으셨어? 비행기 소리? 좀 위험했거든요, 그 당시에. 북한이 10발을 갑자기 연평도 바닷가 쪽으로 쏴가지고 우리 군에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걸려있는 상태예요. 오늘 지금도 사흘 연속 계속 GPS를 교란해서 약간 일부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 GPS가 잘 안 잡혔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차가 잘못하면 GPS가 잘 안 잡히면 어떻게 돼요? 네, 자율주행차 중에서 테슬라 쪽은 이제 카메라로 하고 있는데, 카메라로 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버스 GPS로 많이 하고 있죠. 카메라는 보조적인 걸로 하고 있는데 교란이 와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죠. 자, 요 도표 보신 적 있나요? 지난주에 대한으로 라는 책자 보여주실까요? 이 책자를 여러분께 보내드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읽었는데, 이 책 읽다 보면 맨 뒤에 나오는데, 뒤에까지 읽으신 분은 아마 보셨을 건데, 왜 이 지구가 어떤 큰 변화의 징조들이 있느냐. 지각 대변도, 지진과 해일이 점점 많아지고, 환경오염이 진행되면서 북극 빙하는 오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하나의 큰 변화인데, 이때를 후천 계획이라고 해요. 지금 표가 제가 잘못 써서 모르는데요. 여기 보면 선천 계획이 2개예요. 보셨나요? 자,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선천 계획, 봄, 여름 가서 여름에서 가을 갈 때는 선천 계획이 아니고 후천 계획을 제가 실수했네요. 이 후천 계획,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 1년에 어떤 초목에 관련된 거죠. 봄, 여름 동안에 초목이 뿌리로부터 쭉 자라나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새싹이 올라오듯이 봄에는 올라오다가 점점 여름 갈수록 갈라지면서 가지가
또 자라고 그렇게 해서 무성해지죠. 여름철 가을에는. 무성해지면 어때요? 이파리가 맨 위에 꼭대기 있는 데서 잘 나가는 애들은 태양빛을 최고 잘 받으니까 이파리가 싱싱해요. 근데 그 태양빛을 가려서 밑에 있는 이파리들은 어때요? 태양빛을 못 받으니까 시들시들하고 그러죠. 그런 모습이 이 선천의 모습이다. 봄, 여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선천 5만 년 동안에 우리 인류사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 시대 하면은 불과 한 2,000년 정도, 3,000년 정도, 좀 길면은 유적지 피라미드 4,000년에서 4,500년 이 정도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은 실제 그 이전의 역사가 있었겠죠. 많이 불타고 없어져서 기록도 사라지고 했지만 그 시대는 지구의 봄, 여름처럼 쭉 성장만 하는 시대예요. 성장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자율주행까지 성장한 거예요. 인류가 수레를 끌고 다녔어요. 수레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짐을 다 이고 다녔어요. 바퀴를 발견했다는 게 뭐 한 BC 4,000년, 5,000년 요즘에 예전에는 바퀴가 한 BC 3,000년 그랬어요. 그런데 바퀴가 실제로 BC 5,000년 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오고 그러는데 바퀴 하나도 이 물건을 나르는 데 있어서 수레 하나 발휘하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이렇게 오는데 한 5,000년, 6,000년 걸린 건데 이게 이제 여름철의 극기다. 성장의 어떤 끝까지 왔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보면 여름철에 더운 시절에 어때요? 너무 덥죠? 비가 지금 녹잖아요. 너무 덥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빙하가 녹고 있어요. 그럼 빙하기는 뭐냐? 반대에 겨울 상태. 빙하가 아주 지구에 덮여있던 때가 지질학자들이 보면은 지난 100만 년 동안 7번 정도의 빙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누면은 대충 13만 년 만에 한 번씩 빙하가 왔는데 지금 동양 철학에서는 선천의 5만 년, 6,5만 년, 빙하기 3만 년에서 12만 9,600년 정도가 우주의 1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간대다. 가을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뿌리 쪽으로 돌아오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람도 내 조상님, 나의 또는 우리 민족의 조상님, 나의 뿌리를 찾고 나의 정신적인 어떤 뿌리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또는 미륵 부처님 어떤 절대자의 그 가르침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트를 그렸느냐? 이 봄, 여름 동안에는 쭉 자라잖아요. 하트는 열정을 상징하죠. 그렇죠? 나무라고 볼게요.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하트 모양의 나무라고 찍었는데 봄, 여름에 쭉 나무가 자라서 울창해지면 하트 모양이 거의 되죠. 나무들은 거의 사실은 줄기는 가운데 밑에는 탄탄하게 박고 있는데 하트 모양 밑에 뿌리처럼 근데 위로는 쫙 정말 방창하게 완전히 화려하게 펼쳐진 거죠.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여름철의 나무들은 이런 하트 모양이겠죠. 근데 이런 하트는 원래는 심장 하트라는 말 자체가 심장을 뜻하기도 하죠. 심장의 어떤 열정을 뜻하기도 하고 남녀간의 어떤 사랑 남녀간에 이렇게 어떤 사랑하는 모습이 하트 모양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또 이런 설도 있어요. 이게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이 포도주를 엄청 좋아했죠. 포도주를 거의 서양에서는 만들었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 디오니소스가 항상 이 포도의 이파리를 이렇게 끼고 살았다고 그래요. 포도 이파리 이렇게 생겼어요. 하트 모양처럼 생겼나요? 이 하트가 이제 포도주 사랑, 열정 이런 술에서 왔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찌됐거나 이 하트라는 것은 봄, 여름에 뻗어나가는 길이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이 발전을 이루는데 한편으로는 정욕, 욕정 한자로 보면 이렇게 풀 청자가 보이죠? 마음이 막 뻗어나가는 길이 정이고 욕은
그 욕심이라는 말인데 굴곡진, 골짜기에 나는 게으른데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걸 욕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욕정이 많아지면서 모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부작용이 온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면은 열정인데 부정적이면은 욕정, 욕심으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봄, 여름, 선천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 1년도 마찬가지예요. 초목들이 다 서로 싹 자라고 지금 6월 1일이잖아요. 오늘 제가 좀 시골 쪽에서 이사하는데 풀이 일주일 동안 안 먹어줬더니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요즘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름철 지구 1년으로 따지면 6월 1일이면 이제 여름철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8월 달에 가면 너무 답답할 정도로 있다가 가을에 9월 달에 서리빨 내리면서 열매만 맺고 나머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인류가 지금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자, 열정이 지나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충격적인 건데 한 몇 주 된 거죠. 20대 의대생이 전국 수능 만점, 이거 다 아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전국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 헤어지자고 해서 그 전 여자친구를 살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또 60대 데이트 살인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청소년 이렇게 좀 20대까지만 이런 집착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옛날 거는 그래도 사랑의 의미를 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60대도 데이트 살인, 헤어지는 말에 모녀를 찔렀다. 이런 놀라운 욕심이 부른 모든 게 데이트 폭력이 넉 달간 4,400명이다. 구속은 얼마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여성이나 뭐 남성이 거꾸로 데이트 폭력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어찌됐거나 이렇게 사랑이 집착을 넘어서 폭력이 된 어떤 이런 미쳐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교에 사성제라는 게 있어요. 모든 고통이라는 거, 고성제죠. 이 세상은 고통이 생긴다. 이게 왜 생긴다? 집성제. 모든 여기는 모을 집자인데 사실 집착을 집자로 써요. 한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둘 다 쓸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재산을 모은다거나 집착한다거나 남을 내 걸로 소유하려고 한다거나 그 모든 집착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제와 집성의 하나의 큰 틀이 두 개가 원인과 결과예요. 멸성제는 뭐예요? 근데 그 집착을 완전히 멸하면 어때요? 도에 이른다. 도를 이룰 수 있다. 도성제죠. 이 불교 사상제의 모든 참뜻은 이 선천 봄, 여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인 집착 이것을 이번 개벽기 때 가을로 들어간 이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로 돌아가야 돼요. 뿌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도입니다. 사실은. 자, 원을 우리 도하면은 우리 한의사들은 사실은 옛날 한의사 선배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한의사 선배들은 습의규격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 선천도 원 하나를 그려놓고 명상을 했어요. 아까 하트하고는 달리 원은 어때요? 모난 곳이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다 비어져 있고 그렇죠?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거리가 똑같죠? 평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이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눈 한번 감고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눈을 감고 원이 잘 그려지는 사람 한번 보세요. 태양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태양처럼. 원인데 태양빛이 그려진다. 강렬한 태양빛. 안 그려지면 잠깐 눈 떠서 혹시 창밖에 태양이 보이시는 분은 한번 봐보세요. 태양을. 또는 상상을 해보세요. 태양빛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천장에 지금 형광등이 보이죠? 형광등이 빛이 태양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고 바라봤다가 눈을 다시 감고 한번 다시 그 모습을 한번 동그란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잘 그려지시는 분은 바로 그려진다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애기들한테 한 3살, 4살 어린이들한테 눈 감고 동그라미 그려봐 그러면 잘 그려요. 머릿속에다가. 아 그래? 무슨 색깔이야? 그러면은 무슨 색깔로 그려야 되는데요? 그럼 녹색으로 그려보면 녹색을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빨간색 그리고 아 그려진다 컬러풀하게 그려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 그려져요. 머릿속에서. 시커매. 동그랗게 그려지는 분.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그랗게 그려진다는 5초 안에 동그랗게 그려진다. 눈 감고. 자, 이 리액션이 좋으셔야 되고 오늘 이거 부모님 선물로 아주 좋은데 건강에 좋은 거예요. 자, 리액션 좋은 분한테 드리겠어요. 눈 감고 난 5초 만에 동그란 원이 그려진다. 손 들기. 오, 제주야죠. 예, 권수 형님. 아, 잘 그려져요? 무슨 색깔 그려져요? 태양빛을 하면 바로 태양빛 강렬하게 그려져요? 근데 5초, 정확히 말하면 5초 만에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 하려고 하니까 그려졌는데 네. 어떤 색깔로 하라 하면 그 색깔로 그려야죠. 근데 좀 힘들어요. 잘 안 들리는데 다시요. 못 들었어요. 잠깐만요. 바로 그려지진 않고 한 두세 번 정도 하려고 하면 그려지는데 한 20초 정도 걸리고 색깔은 어떤 색깔로 하려고 하면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대단 박수. EQ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빨리 그려진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EQ 지수가 엄청 낮아요. 왜 그럴까요? IQ만 계속 높이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외우기 공부하고 있고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만 되면 점점 EQ 지수가 바닥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학교에서 학교 끝나면 또 공부하고 내일 시험 봐야되니까 내신 해야 되니까 내신 준비해서 공부해야 되고 외우기 해야 되고 억지로 그냥 들으면 아 그러면은 저절로 외워지는 공부인데 이 선천의 공부라는 게 요즘의 공부라는 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니네 그래 학원 다녀 나는 더 어렵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제 딸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 제가 풀어봐도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잘하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학하고 영어는 항상 만점을 갈 정도 그랬는데 못 풀겠어요 지금 너무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와 그래서 왜 대한민국 이렇게 너무 어렵게 낼까 영어라는 게 어때요 영어 공부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영어를 쓰는 외국인과 좀 일상적인 대화 우선 하면 되는 거고 어려운 탄원 같은 거 읽으려고 지금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건 아닌데요. 너무 많은 걸 원하고 있죠 지금. 기초 회화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 수준의 독해 문제는 너무 어렵고 그런 거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머릿속이 아주 혼탁해서 이렇게 EQ 지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다 비워야 도화지가요 하얀 색깔에다 도화지를 그려야 색연필로 그려야 보이듯이 새카만 먹지에다가 그림 그리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리 마음이 지금 먹지와 같아요. 먹지. 저는 사실 더 심해요. 머릿속에 공부하는 그런 지식이 과거에 많았던 사람들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EQ 지수가 낮다고 그래요. IQ가 좀 높은 사람이 오히려 EQ 지수가 낮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관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착이 많아가지고 그걸 못 비우는 지우개는 쫙 못 지워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새카매. 제가 이런 질문을 예전에 제가 좀 학생 때는 수영을 많이 하면은 아주 컬러풀한 꿈을 많이 꿨는데 요즘에는 흑백 꿈을 꿔요. 꿈이 좀 흑백이에요. 컬러풀하지가 않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오늘 그런 사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할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주변에 연세 드신 뭐 여성분들한테 할머니들한테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한테 한번 눈 감고 그려보세요 하면은 잘 그리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조금 배운 분들 있잖아요. 눈 감고 그려보려면 잘 못 그려요. 그리고 꿈 꾸냐고 하면 꿈 생각 안 난다고 하고 칼라 꿈 꾸냐고 하면은 원래 칼라 꿈 아니었어? 어떤 할머니 그래요. 근데 공부 별로 학식이 짧고 순수한 분들일수록 오히려 나는 칼라 꿈 원래 꾸는데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중학교 올라가면 막 지식이라는 게 너무나 쌓여 있는데 쉴 때는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저녁 때는 비워야 됩니다. 그 비운 마음, 이 우주에 교감하는 마음을 원신이라고 합니다. 원신. 이 원신의 근원적인 자리에 계시는 분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창조적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선천도는 이 동그란 원을 상징하는 태양을 숭배하는 거나, 태양이 근원이지 태양 없으면 우리 지구에 생명체 있어요? 없죠? 네. 태양신? 태양신 섬긴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많이 해요. 저쪽 이슬람교에서 막 태양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에 생명체 살 수 없죠. 섬긴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 근원 자리에 계신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태양을 사실은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순수한 입장에서 그런 거를 원신이라고 한다. 그 우리 둥글 원이라는 우리 한글을 보면요, 한자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둥글원 맨 왼쪽에, 가운데는 근원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으뜸원. 원, 똑같은 원이라는 글자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는데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에 근원도 있고 그게 으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봄철에 지구가 빅뱅에서, 아니 우주가 빅뱅에서 터질 때 이 근원되는 그 자리에 계신 그런 근원을 뜻하는 것도 있고요. 자, 원하면 우리 강강술래가 생각이 나요. 우리 민족은 강강술래 하면서 원을 그리면 놀았는데, 강강술래 놀이를 제 때까지는 해봤어요. 대학교 때 엄청 많이 했거든요. 풍물패가 앞장서서 하고. 근데 지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강강술래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손잡고 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평등을 느끼고 이 우주를 같이 느끼고 같이 어우러지고 이런 행복한 모습, 이런 문화를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복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원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는 십자가, 딱 십자가, 우리 천주교에서는 뭐 이렇게 십자가 성호경을 긋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라고 해서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십자가, 열 십자를 상징하는 게 있는데, 이 우주가 있다면 이 우주의 중심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집안에도 엄마가 딱 중심을 안 잡고 있으면 밥도 안 주고 막 밥도 안 해주고 하면은 가정이 막 파탄이 나죠. 아버지가 중심 자리에서 바깥에서 이제 어떤 경제적 중심으로 그게 돈을 벌어온다든지 뭔가 중심에 계신 분이 계셔야 가족이 잘 돌아가요. 한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중심을 잘 지키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비우고 그 나라만을 위해서 다스릴 때, 정치를 행할 때 그 나라가 아주 잘 굴러가겠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 자체가 있다고 하면 이 우주 자체의 중심 자리에서 계시는 주제자 하나님을 모든 종교에서 신앙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불교에서는 미륵부처님, 도교에서는 옥황상제님,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달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우리 집은 기독교인데, 우리 집은 천주교인데, 우리 집은 불교인데 상대방 종교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이 모든 이 종교를 포괄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어쨌든 이런 중심 자리에 중심되는 어떤 마음을 딱 가져야 이 우주를 소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생존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수행하면 이제 이 태극을 알아야 되는데, 태극이라는 것은 음양이 서로 꼬리를 물고 일체화되려고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태극기가 지금 이 모습이 약간 비틀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고태극도인데, 이대로 모든 우주 만물이 운동하고 있다, 운동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태극을 알려면 우선 음양을 알아야 되겠죠. 음양의 어원을 따져보면요, 그늘은 볕양 그러는데 실제 이런 모습이죠. 빛이
그치면 양달은 음달인데 원래 음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편 어두운 쪽은 음달이라고 하는데 원래 음달이죠. 원래 음달이에요. 음달이 변해서 음달이 되는데 양달과 음달로 나눠지는데 빛이 있으면 항상 반대에 동시에 있어요. 음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음양이 절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체로는 한 사람도 음양 일체 관계예요. 물론 좀 더 양적인 남자가 있고 좀 더 음적인 여자가 있는 것일 뿐이지 항상 같이 구현되어 있다. 그래서 음양을 좀 살펴보면요. 자연계의 음양, 하늘과 땅. 자, 하늘이 우선 양이고 땅이 음이고 해와 달, 해가 양이고 달이 음이고 물과 불, 따뜻한 불이 양이고 물이 음이고 바다 육지는 올라왔으니까 이제 양이라고 볼 수 있고 바다는 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초목과 바위, 초목은 위로 막 자라고 그러는데 변화무쌍한데 바위는 딱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음이고 그래서 따뜻한 열은 양이고 하는 음이고 자, 열심히 하면서 읽어줄게요. 그러니까 바람 변화무쌍하죠. 양이고 습기 음이고 꽉 찬 거 양이고 비어있는 거 음이고 무형과 유형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인체를 한번 볼게요. 인간계를 보면 머리는 하늘을 닮아서 양이고 발은 음이고 겉은 바깥으로 나와 있으니까 양이고 속은 음이고 자, 눈과 귀를 비교하면 눈은 뭔가 빛을 보고 있으니까 양이고 귀는 받아들여서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음이고 따뜻한 심장은 양이고 물기를 담당하는 흉파 신장은 음이고 자, 우리 몸의 단단한 살은 육지와 닮아서 음이고 양이고 바다를 하면서 우리 몸의 수분은 음이고 피나 이런 수분들 그러니까 근육과 털은 항상 움직이고 있죠. 양이고 상대적으로 뼈는 속에서 안 움직이고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이고 자, 덥다 춥다 뭐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면 왜 음양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하냐면요. 우리 몸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음양과 태그를 알아야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질을 보면은 한번 이거 체질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다가 좀 재미나게 하려고 넣어봤는데요. 자, 체질에 음적인 체질, 양적인 체질이 있어요. 본인이 양적인지 음적인지 한번 봐보세요. 정수리가 우선 솟아있는 사람, 장수리 한번 만져보세요. 가운데가 이렇게 저는 솟아있거든요. 이게 솟아있는데 좀 제가 살이 찐 것 같아서 이렇게 음인으로 잘못 보는 분들이 제가 소양인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가 솟아있어요. 확실히. 주변하고 이제 비교하면 더 좋은데 평평하다. 그럼 음적인 체질이고요. 눈이 좀 찢어졌다. 눈이 쌍꺼풀렸거나 동그라다 그러면 좀 음이고 그래요. 그리고 위쪽 귓바퀴가 솟았다. 귓볼이 밑에 쪽이 크다 하면 음이고 귓바퀴가 위쪽으로 솟았다 하면은 양이고요. 콧대가 높고 날카롭다 하면 양이고 좀 콧망울이 크고 넓다 그럼 음이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비교해서 윗입술이 튀어나오면은 양이고 아랫입술이 두툼한 음이고 얼굴이 좀 각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양이고 둥그라다 하면 음적이고 가슴과 어깨가 발달하면 양이고 양적인 체질이고 복부나 엉덩이 쪽이 발달하면 음적인 체질이고 나머지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체질도 음양이 있는데 이 음양을 우선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사람은 음양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밤에 두 남녀가 지금 운동하고 마라톤 하는지 뛰는 모습이에요. 어둡죠. 밤이에요. 야간에 뛰면 좋을까요? 한 5년 전인가 어떤 방송에서 서울 얘기인데 지금 어떤 의사 선생님이 밤에 뛰는 거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이유는요. 너무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아침에는 0.7이 일어나서 모든 매연과 분진들이 새벽에 다 서울 한복판에 너무 많아진대요. 그래서 차라리 저녁에 뛰라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말씀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서울 쪽은 너무 매연이 많아서 저녁밖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한의학적으로 음양에
이치로 생각하면 낮에 아침에 태양이 막 솟을 때 뛰어야 되겠죠. 이렇게 저녁에는 어때요? 앉아서 쉬거나 누워서 쉬어야 돼요. 사실. 네, 또 어때요? 뉴스가 있어요. 뉴스. 올해 1월달이신데 아침 굶는 한국인 30년 만에 쌀 소비량 반토막. 쌀이 너무 소비를 안 하는 이유는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자는 여러분, 아침 드시는 분 손, 자, 저도 아침 꼭 먹습니다. 아침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거의 다 들었나요? 네, 다 드시나요? 네. 아침 꼭 먹어야 되나? 아, 전날 많이 먹어서 소관되면 안 먹을 수 있죠. 안 먹으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오전에 생활하기 전에는 아침에 꼭 먹어야 된다고 해요. 생리적으로. 우리 혹시 진지 잡세요? 이게 아침밥인지 아는 사람이 잘 없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진지가 아침밥이라고 안 나오고 밥에도 만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시에 먹는 딴기입니다. 진시는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인데 이때는 꼭 곡물을 먹어야 된다. 그 이유는요, 우리 뇌는 포도당밖에 안 써요. 곡물을 먹어야 되고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고기 먹을 아침에도 물론 고기 먹을 수 있겠죠. 고기 땡기나요 아침부터? 네. 고기 땡기는 우리 강호동 씨가 고기 땡긴다고 아침부터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저녁에 많이 고기 먹었으면 다음날 또 아침에 또 고기 안 땡기죠. 밥을 먹고 싶은 이유는 저녁밥 먹고 12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 뇌는 포도당밖에 안 쓰는데요. 육체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경우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내일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고 숙제도 할 수 있고 꿈을 꿀 때도 막 정신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시간 정도 전날 저녁밥 7시에 먹었을 경우에 12시간이나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약간의 저혈당 상태에 빠진다고 해요. 근데 오전에 또 머리를 막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혈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 폭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침밥 진지를 꼭 먹어야 된다. 음양의 질서에는 원래는 늦어도 한 9시 반에 원래 먹어야 되는데 갈수록 점심시간이 빨라져요. 왜요? 아침밥을 안 먹으니까 학교도 11시 반에 먹는다고 요즘에. 회사는 어떤 회사는 11시에 먹는데요. 우리나라요? 동경시 기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오찬이다 보면 12시 반부터 1시 반이 12시 반이 정 오니까 오찬 먹기 시작하면 12시 반부터나 먹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훨씬 빠른데도 11시만 이렇게 먹고 하면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안 먹기 때문에 이제 11시에 반에 먹기 때문에 회사원들 아침 안 먹고 오니까 11시 반에 먹으니까 아침 먹은 사람 어때요? 가볍게 안 먹으면 점심밥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점심을 빨리 먹으니까 그런 비극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도수가 안 맞다 음양에. 자, 다음 화면 보면은 이게 삼계탕 그림인데 제가 캡처한 건데요. 삼계탕 여름하고 겨울 중에 언제가 더 좋을까요? 아, 여름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여름이 좋죠. 우리 여름에 많이 먹죠. 왜 더운데 더운 삼계탕을 먹나요? 음양의 질서에서는 아까 겉과 속을 얘기했잖아요. 겉은 양이고 속은 음인데 여름으로 갈수록 겉은 막 너무 바깥은 더워져요. 그런데 나도 막 열받아서 덥죠. 그런데 내 속은 어때요? 더 차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배탈 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여름에 삼계탕을 먹고 겨울에 동치미 먹는 거예요. 겨울에는 우리 민족은 동치미를 먹었죠. 물론 먹을 게 없어서 저장식품, 발효식을 먹어야 되니까 먹긴 했지만은 이 동치미를 겨울에 차가운 채로 그냥 먹었어요. 겨울에는 오히려 속이 화병이 있는 사람들 속이 뜨거워요. 그래서 종기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동치미를 먹어서 종기를 예방하기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하트와 원, 봄, 여름과 가을, 겨울 보면은 봄, 여름에는 하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다, 패션이다, 패션 영어로 이 봄, 여름에는 열정 있게 쫙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럼 하루에도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는 쫙 이렇게 뭔가 오늘 신나게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다 졸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왜요? 밤에 열심히 사교육을 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12시까지 활동하고 오전 중에 학교에서 다 존다고 그래 다. 제가 진짜 뭐
물어봤는데 우리 학생들 많이 물어봐요. 한여름 오면 몸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그런데 오전에 졸지 졸아요. 진맥했는데 맥이 너무 내려가 있어요.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지? 네. 밤에 커피 먹니? 네. 밤 늦게까지 수업 들어야 되거든요. 학교 수업은 다 아는 거예요. 자,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했죠? 그죠? 선행학습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IQ는 높아질 수 있어도 EQ는 낮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금 우리가 음양의 질서대로 살아야 건강해지는데 제가 갈수록 너무 많이 걱정이 되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최근에 10대 골다공증, 20대 골다공증이 우리 한의원에 막 오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뼈가 아파요.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서 부러졌어? 좀 체조하다가 부러졌어요. 기지개 폈는데 늑골이 금이 갔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골다공증이래요. 칼슘제 먹어요. 칼슘제만 먹으면 되니? 내 칼슘제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밤낮을 이렇게 바뀌어 생활하면 또 비우나 또 비어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밤에 푹 쉬면서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하면은 뼈가 굵어지는데 뼈가 굵어질 새가 없어요. 요즘에는 이런 시대예요. 불과 100년 전에는 일반적인 남성들이 제가 옛날 어른들한테 다 들었던 얘기 지게질을 해주는 지게라고 아시죠? 나무를 해서 땔감을 해야 되니까 지게질을 하는데 그 지게를 하도 하고 다니니까 남자들이 그때 당시에 쌀 한 가마가 90kg였어요. 쌀 2가마 정도는 다 지게질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180kg이에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3가마도 지게질을 하고 다녔다고 들었어요. 3가마면은 90kg짜리 성인 남성 3명을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가능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는 건지 알아요? 청소년 여러분들의 허리 디스크가 정말 많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왜요? 뼈가 약해지고 뼈를 감싸는 디스크를 감싸는 후종인대라는 인대인데 그게 너무나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양질서를 모르면 다 약해진다. 위기 상황 어때요? 위기 상황에서 전쟁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해봐요. 한 달 정도 물만 먹어도 사람이 한 달 정도는 물만 먹어도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물만 먹어도 한 일주일 살 수 있다고 해요. 한 달 정도는 밥 조금만 먹어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걸 하고 활동을 안 하면 잠만 자면 한 달 정도는 물만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겨울잠 자듯이. 동물들 겨울잠 자잖아요. 인간만 못해요. 동물들 3개월 동안 겨울잠 자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는데 사는데 사람은 죽죠. 왜요? 호르몬과 이런 뼈 속에 저장된 에너지가 넘쳐버립니다. 음양의 에너지를 이 우주의 봄, 여름 시대에 여름철 극기로 갈수록 저장된 에너지가 없는데 이 바이오리듬 음양의 질서를 잘 다스리는 것이 먼저 수행의 시작입니다. 수행의 시작 별거 아니에요. 상생방송 뭐 주문수행 같은 거 하는데 뭐 따라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선은 수행의 첫걸음은 주문수행할 때는 하는데 맨날 아침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학교 가서 맨날 졸고 있으면 이건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선 바이오리듬, 음양 바이오리듬을 잘 지키자. 근데 그 음양 바이오리듬이 항상 깨진 이유가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욕심. 내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죠 다. 왜 갑자기 시험 기간이 들어가면 밤을 새나요? 자, 결과가 잘 나와야 되니까. 그래, 나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결과 잘 나와야 돼. 시험 잘 봐야 돼. 여기까지 공부 못했단 말이야. 오늘이라도 잘 할래 하고 밤을 새죠. 이 결과를 바라는 마음에 욕심이 왔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도 고1이고 우리 둘째가 이제 중1이고 하는데 너희들은 제발 공부를 즐겁게 해라. 어린 마음에 어릴 때는 다 그래. 우리 막둥이가 1학년인데 아빠 뭐는 뭐야? 그래 뭐야? 그래? 뭐는 뭐야? 그래. 그게 공부죠. 모르는 거 알아가는 게 공부였어요 원래. 그죠? 근데 여러분도 어때요? 하기 싫어 죽겠어 아주. 공부는 하기 싫어 평소에는. 근데 시험은 잘 봐야 되겠어. 그죠? 시험 잘 봐가지고 성적 좋아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왜요? 엄마 아빠가 막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시험 잘 봐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물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고 이 세상이 굴러가는데 정말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어른들이 얘기해서도 알 거야. 아마. 지금 고등학생 정도라면은 아, 이 세상이 이상하게 가고 있구나.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야, 너 그분이야.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야 다 많이 찼어. 제가 우리 딸이 그림을 좋아해서 예고를 보냈는데 주변에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제 친구들한테 야, 웹툰 디자이너도 지금 꽉 찼다는데 그럼 어쩌라고. 웹툰이 좋아서 예고를 간다는데 좋아서 공부하면 좋아서 가야지. 그걸 결과 돈 잘 벌 생각만 너무 하니까 지금 의사 늘린다고 하니까 우선 지금도 굶어죽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제 의사들이 그럼 더 굶어죽는 거 아니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회 분야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정말 포화 상태입니다. 왜요? 기계가 다 대신해 주잖아요. 자율주행인데 기사가 필요합니다. 옛날 운전기사 많이 필요했죠? 버스 기사들은 다 어디로 가시려나 나중에 버스 다 자율주행되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 주제가 왜 그런 건지 알려드릴게요. 수행을 하면은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면은 눈을 감으면 바다가 쫙 보인다든지 그런 게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좀 여러분들 딱 집에 들어가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앉아서 마음을 한번 비워보세요. 근데 뭐가 생각나?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게 생각나? 아, 그거였지? 생각한 거를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놔두는 것을 간조라고 간조. 내 마음이 흘러가는데 그게 떠올라. 그러면 그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아, 이거였지? 그래, 재밌었어. 오늘 뭘 먹었나? 갑자기 떠올라, 생각이. 그거를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요. 물론 한순간 탁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면 그거를 그냥 바라봐 주세요.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친구하고 눈을 감고 막 새로운 거를 공부하려고 저녁 늦게까지 뭘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공부한 거는 눈 감고 생각하면 복습이에요. 그게 그죠? 그 훈련을 하다 보면은 굳이 책을 열어보지 않아도 맑은 적이 돼서 한 번만 공부해도 다 기억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기 위해서라도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워지지가 않아. 자, 이 화면이 뭐예요? 막걸리죠? 막걸리를 우리말로 탁주라고 그래. 탁주. 우리 마음이 탁해서 막걸리처럼 혼탁해요. 이 막걸리를 쫙 가라앉히면은 위에 맑은 물만 떠요.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은 막걸리 혼탁한 것이 쫙 오랫동안 안 흔들면 흔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맑은 물만 뜨고 밑에 가라앉듯이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가만히 내 몸을 우선 정좌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해요. 수행이 안 된다? 집중해서 가만히 안 있어 보는 거예요. 누워서도 힘들면 누워서 가만히 호흡을 한다든지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든지 남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반성하다 보면은 수행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확 비워져서 이원해 마음이. 자, 다시 한번 눈을 지그시 한번 감아보세요. 다시 한번 모든 걸 다 비워보세요. 모든 걸 비웠는데 떠오르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떠오르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아, 저는 계속 떠오르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 떠오르. 그걸 가지고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계속 떠오르면은 그걸 연상법이에요. 연상법. 자유연상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신분석학에서는 자, 눈을 다시 한번 떠보시고 눈을 떴을 때하고 감았을 때는 다르죠. 눈을 뜨면 우선 사물이 보이잖아요. 시선이 뺏기죠. 마음이 분산되죠. 그러면 어때요? 화려한 영상을 보면 마음이 더 분산되겠죠. 어린아이는 새싹처럼 쭉쭉 자라야 되는데 빠른 화면에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마음이 엄청나게 분산되겠죠. 새싹이 어때요? 빨리 분산되고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뼈가 붙지 않고 뼈가 약해서 요즘 뼈 부러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삐면 뼈가 부러지고 밤 12시 자고 초등학교 1학년생이 밤 12시 자는데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저녁 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저 대학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런데 밤새서 갈 거예요. 밤새서 가면 맨날 무리해서 많이 좋은 대학 갔어요. 거기서도 잘해야 되는 대학 가서도 맨날 밤샐 거예요. 경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교수님만 잘 따르면 많은 그런 지방 대학에도 좋은 교수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원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해. 다 비우는 게 중요한데 안 비워지기 때문에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이. 심장에 열정이 너무 많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 심장이 열이 정말 많아요. 열정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열을 우선 내 아랫배로 내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눈을 감고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숨을 깊게 들이마셔봤다가 끝까지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내쉬를 호흡 들이마시고 흡이다 해서 호흡 흡입니다. 한번 3번 정도 길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다시 눈을 떠보세요. 호흡이 달리기를 하면 엄청 빨라지죠. 육체적으로 활동할 때는 호흡이 빨라집니다. 평생에 내 호흡수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 있어요. 빨리 죽으려면 맨날 100m 달리기 하면 되겠죠. 호흡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라톤 선수들이 젊었을 때는 마라톤 선수들이 엄청난 체력이 좋죠. 근데 계속 마라톤을 30년, 40년, 50년 하면 빨리 늙어요. 피부도 다 너무 늙어서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인데요. 마라톤에도 나이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늦게 시작한 사람은 물론 마라톤에 효과를 본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마라톤 10년 이상 하신 분들 다 무릎 망가져서 한의원에 옵니다. 무릎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저 마라톤 10년 됐는데요. 마라톤 너무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적당히 하시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학기를 빼내는 데 의미가 있고 근육을 탄탄하게 하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 호흡, 수행, 단전호흡 하는 거나 이런 거는 내 영혼을 맑히고 내 몸을 맑히고 호흡을 통해서 내 흐트러진 모든 자율신경계 이런 거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게 상생방송, 우리 상생방송 기자 다니시니까 해명경에 대해서 이제 강의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임동맥 수행 도전문학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데 원래 동양에서는 인맥을 통해서 기운이 내려가고 이 회음부를 통해서 엉덩이 쪽 밑으로 해서 생식기 뒤로 해서 꼬리뼈 타고 뒤로 올라온 동맥을 통해서 기운이 올라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수행이라고 했어요. 잠을 자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잠잘 때 빼고 인위적으로 앉아서 해도 됩니다. 이게. 근데 평소에는 그냥 막 열정 있게 일을 하면 인맥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요. 막 열심히 뭐 해보세요. 얼굴이 점점 붉어지죠. 그죠? 그리고 너무 걸어하면은 다리가 부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은 순도수로 너무 열정 있게 낮에 일하면 이렇게 되는데 밤에 잠을 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도 일을 할 때 일부러 이렇게 거꾸로 평소에 막 열받아서 일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수행은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공부가 정말 잘 돼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라. 자세만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호흡과 내 마음의 마음의 길인 임막과 동맥이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앞에서는 내려가고 뒤에서는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옛날 도인들이 이렇게 수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정적인 명상이나 침묵으로 단전호흡하는 게 너무
오랜 노력이 필요해서 수행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류는 주문이나 기도를 통해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 기도가 주문이고 주문이 기도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기도문 쪽으로 간 게 이제 기독교 쪽이고 핵심 주문을 좀 강조한 게 이제 불교 쪽이 많이 나와 있고 티베트 불교나 특히 이런 데가 나와 있죠. 이 불교 역사에서 보면은 얼마 전에 이 경주에서 박물관에 이제 수부다란이 아주 오래된 비밀의 부적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공개가 됐죠.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생긴 이 천수경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공개가 됐어요. 보면은 핵심된 어떤 우리 산스크리트어는 우리말도 그렇지만 함축어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영어로 mother 그러지만 우리는 뭔가 단어가 좀 짧은 면이 있거든요. 어떤 핵심되는 말에 인도에서는 이렇게 차크라 해가지고 이런 수행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옴마니 반면입니다. 옴마니 반면 혹 들어보신 분? 네, 제주의 저 선생님 들어보셨죠? 이 관세음보살 이 변심지묘 육자 진원이라고 해서 이 옴부터 시작해서 흠으로 시작하는 거를 계속 읽다 보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빛이 상단에 내려오고 이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는 불교 인도계 아니라 태고의 우주의 심장소리다 마고성에서 옴이라는 이 글자, 옴이라는 수행법이 전수가 됐고 마고성은 인류의 옛날 태고적에 인류가 함께 살았던 고향의 장소입니다. 시베리아 쪽에 있는데 이 마고성에 전수됐다. 그리고 흠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글씨를 산스크리트 쓰는데 옴의 완성소리다. 옴으로 시작해서 흠으로 끝나잖아요. 이 흠이라는 이 소리는 한국으로부터 전수됐다. 그래서 안경전 전도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흠이라는 소리를 사용해서 수행을 하면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수행이 호흡이. 흠이라는 소리는 우리 디파크 차프라라는 이 의사가 치료의 소리다, 우주의 완성소리다 이런 말 한 적도 있죠. 그래서 인간은 흠맨이다. 휴먼이라는 글자의 어원이 흠과 맨이 합성어다. 인간은 흠이라는 소리가 인격화된 존재다 해서 사람은 흠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사람의 인간의 어떤 본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옴과 흠이 이제 한 번 더 결합되면서 이 태율주라는 주문이 나왔는데 태율주가 이렇게 돼요. 상생방송 보다 보면 아마 막 태율주 수행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훔치 태율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가 그냥 마음을 잊어버리려고 지우개처럼 내 상념이 없어지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해열주를 읽다 보면은 이 소리에 빠져들다 보면은 마음이 빨리 밝아져요. 어둠이 걷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많이 읽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글씨가 이상해요. 훔침치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산스크리트 저는 너무나 생소한데요. 지금은 영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한자가 되게 생소하고 또 산스크리트도 생소할 텐데 놀라운 논문이 있어요. 얼마 전 논문 2020년에 프랑스 외교관이 남긴 한국학의 흔적이라는 논문인데 이상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한국서지라는 책을 프랑스 외교관이 썼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동양학자 모리스 쿠랑이 한국에 와서 한 13년간 살았는데 자기가 영어도 공부했고 산스크리트도 좀 공부했는데 한국말하고 이렇게 관련된 이런 책이 있네? 스콧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네? 이게 놀랍다고 스콧의 진원집 교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한글과 한자와 이렇게 라가 까가 이렇게
사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 이게 1대1로 대조가 된다. 우리 영어는 영어하고 한글이 1대1로 대조되나요? 안 되죠. 근데 대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만큼 사실 고려시대 이전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까지 하더라도 산스크리트를 엄청 친숙하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여러분들 기독교 교회 다니시면 아멘 하면은 아멘 주님 아멘 하면은 아멘은 친숙한데 사파 하면은 친숙하지 않죠. 사바라고 하기도 하고 사파라는 말이 아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사파 제가 꼭 그렇게 되는 진리를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서원합니다. 그런 함축적인 말이라고 해요. 아멘도 마찬가지죠. 믿습니다. 아멘 그러죠. 사파도 그런다. 그래서 태울주의 끝은 사파가 들어가는 거고 숨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옴마니 밤에옴은 시작과 끝으로 이 우주의 근원 소리 옴으로 시작해서 끝소리 흠으로 열매 소리로 끝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가을철이 됐기 때문에 흠치흠치 흠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흠이라는 소리와 함이라는 소리 우리 함께 우리 함께라고 할 때도 함이라는 소리를 내는데 흠리 함리할 때 이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모든 기운을 수렴시켜서 열매가 되는 기운이 이 흠소리와 함소리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소리를 많이 내는 이 태울주를 많이 읽어야 내 몸이 엄청 맑아지고 가을철에 뭔가 해안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이 인도 말이요. 옛날에 인도의 남부에 타미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도 아빠, 어머니도 엄마 나랑 나도 너는 니 나는 뭐 나라고 하면 언니는 냥 산은 매라고 해가지고 말라이 그런데 풀은 풀이라고 해요. 날은 날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메뚜기라고 해요. 메뚜기라고 해요. 메뚜기 누가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유튜브 채널 통해 인도 타밀나두에서 온 닥터 박사가 메뚜기도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장도 비슷하죠. 나 이리 와 네 인거와 이렇게 한다고요. 타밀 사람들 네 인거와 그래서 타밀 지방이 인도 남부 지방 가면은 한국말하고 너무 비슷하는데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울주 하면은 좀 생소하니까 아니 저 뭐야 이상한 주문 아니야 그게 아니라 원래 우주의 원형 소리를 한글에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한글 하면 뭐 어때요? 한이라는 글자에 여러 뜻이 다 있어요. 하나라는 뜻도 있고 크다라는 뜻도 있고 근원이라는 뜻도 있고 밝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뜻이 있죠. 그런 어떤 함축적인 언어가 주문에 담겨 있는 것이다. 주문하면은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것만 이렇게 막 마법을 주문해가지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원래 불교의 진원이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파. 그런데 옴마니 밤매운 뭐 드라마에서 뭐 고려왕건 태조왕건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태울주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완성돼서 최근에 와서 우주 절대들께서 내려주신 주입니다. 태울주는 칭산도 도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태울주를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자, 눈을 한번 감아도 돼요. 못 외우시고 처음 보시면 눈을 뜨고 마음을 편안하게 이걸 글씨 읽어야 되니까 한번 먼저 머릿속에 한번 읽어보세요. 흠치흠치 태울천 사원군 흠리치야도레 흠리암리사파. 자, 7번 정도 할게요. 좀 빠른 속도 왜냐면은 저처럼 호흡이 길면은 괜찮은데 처음 하시는 분은 호흡이 짧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시범을 읽어볼게요.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레 훔리함리사파. 이 정도. 한 번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은 한 번만 쉬세요. 훔치 태울천 상원군 하고 한 번 쉬고 훔리치야도레 훔리함리사파 읽어도 되고 근데 내 호흡이 짧다 그러면은 훔치 태울천 상원군 한 번 쉬고 훔리치야도레 한 번 쉬고 훔리함리사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3번 박수 제가 칠 테니까 눈을 감을 수 있는 분은 눈을 감고 처음 읽는 분은 잘 모르면은 눈을 뜬 상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훔치 태울천 상운군 훔리치야도레 훔리암리
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운군 훔리치야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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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사파. 자, 7번 정도 읽어봤는데요. 이게 읽다 보면은 어느 경계에서는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어색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처음 읽어보신 분 집에 가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사라지고 내 우주도 사라진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어떤 의식의 경계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런 경계가 시작되면 공부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주문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호흡하는 것보다는 몸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특히나 이 진동이라는 건 소리가 내는 진동이라는 게 아주 삶의 활력소예요. 바이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저 음악은 바이브가 좀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활력이라는 거거든요. 이 바이브레이션, 이 진동이라는 말은 바이브라는 말에서 왔는데 우리 의사들이 쓰는 모든 물리치료 기구가 어떻게 보면 다 바이브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리치료 기계가 보면 강력하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주는 식으로 물리치료 기계가 되어 있고 안마 마사지기도 그런데 내가 혼자 안마하는 것처럼 주문을 읽다 보면은 안마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율주의 숨소리는 가장 진동수가 내 몸의 세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동수다. 이 우주와 맞추는 진동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율주에 붙여놓았다. 약은 곧 태율주다. 이 참 믿기 힘든 말씀인데 태율주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치병 사례가 나오고 있고 상생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곧 닥칠 시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도전 7편 63장에 시두 손님인데 천자국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느니라.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오느니라.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을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업이 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두를 옛날에 때시자에 도드라질 두자 피부에 막 도드라지니까 이제 두창이라고도 했는데 때시자를 앞에 붙인 거는 어떤 때가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시두가 터져서 큰 변곡을 넘겼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손님이라고 한 이유는 뭐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다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쪽 낙타를 키우는 그런 쪽에서 처음 천연두가 발생해서 이제 중국 땅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이제 사신들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손님이라는 말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 드라마 이게 킹덤이라고 혹시 보신 분? 킹덤에도 두창 발생해가지고 임금님이 두창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전염 전파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인사를 드릴 때 이제 마당에서 인사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요즘 잘 나가는 의사의 삼익병 씨가 이제 천연두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바이러스다. 근데 원숭이에서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숭이 두창이 지난 코로나 2019년부터 나와서 지금 뭐 거의 팬데믹 끝났죠. 작년 초에 팬데믹 끝났다고 선포를 했고 그 뒤로 2022년도에 선포되기 전에 팬데믹이 아웃되기 전에 원숭이 두창이 2022년도에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은 원숭이 두창은 뭐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많은 생명이 이제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별로 아주 조용하죠. 처음에는 시끄러웠어요. 왜냐면 원숭이 두창 발생하다가 천연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전문가들이 막 예상하니까 엄청 긴장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조금 많이 언론에서 사라졌는데 사실은 한켠에서는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천연백신을 뭔가 변수기창이 인간 두창으로 옛날에도 그런 식으로 낙타를 통해서 이제 유행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커질까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천연 얘기를 하냐? 시대가 더 이상 어떤 큰 병점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 가고 있고 환경오염도 그렇고요, 전쟁도 그렇고요, 경제 위기도 그렇고 어떤 극한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뭔가 정리가 되는 시간대가 왔다. 우리 동의보감에도 맨 밑에 보면요, 이게 복매화방이라고 한자로 써 있는데 매화꽃을 복용하면 두창이 나오는 걸 면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맨 밑에 보면요, 태열구고천존을 일법을 내오면 묘하기가 말로 나올 수 없다. 아까 태열주에 태열천 상원군님이 태열구고천존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태열구고천존을 옛날엔 태열구천존님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100번 동안 외웠다는 거.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얘기죠. 놀랍죠. 종교를 떠나서 이번에는 태열주를 읽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생존 수행이잖아요. 자, 종교가 나는 기독교인데요 이상해요. 나는 불교인데요, 난 불교 믿는데요 맨날. 나는 천주교인데요 맨날 미사 드리는데요.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종교와 상관. 원래 우리 민족은 어때요? 최치현 선생님의 동상인데 이분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동상이 아니에요. 양주, 중국 양주에 있는 동상인데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신라시대 때 중국에 가서 엄청나게 공부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풀려고 했다가 오다고 이제 말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책을 많이 남겼죠. 그분의 전시 작품이 지금 한 몇 년 된 거예요. 제가 갔다 왔는데 실제 갔다 와서 사진 찍은 건데 구례에서 이분의 어떤 서간 박물관에 전시된 건데 이분이 하신 놀라운 얘기가 낭랑비 서문에 있어요. 나라에 지극히 신령스러운 도가 있으니 풍류한다. 그 교를 창설한 내력은 선사의 옛날 이 선사의 신선들의 역사에 자세히 실려 있다. 근데 실은 3교를 포함하여 영생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불선을 다 포함하는 게 우리 민족에 원래 풍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지금 서로 뭐 기독교 믿네, 불교 믿네. 우리나라는 전쟁도 안 일어나는 나라예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막 전쟁하나요? 나라가 나눠져 버려요. 이 원래 그 사람 민족성이 그러면은 싸우고 하다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 다니는 친구나 불교 다니는 친구나 천주교 다니는 친구나 친구처럼 지내잖아. 근데 진리를 딱 얘기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은 나는 교회 믿어, 나는 천주교 믿어, 나는 얘기하지 마, 우선 종교 얘기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민족은 원래 이런 민족이 아니에요. 자, 들어와서 가정에 효도하고 나가다에 충성하는 것은 노사구 공자님이 노나라에 이제 사고했는데 공자님 뜻과 같은 것이고, 무의로 일을 하고 처리하고 말없이 교를 행하는 것은 주주사 노자님의 종지와 같은 것이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축건태자의 교와 같은 것이다. 축건국의 태자가 섞어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선가나 불가나 육아의 가르침에 모든 상계를 포함하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다라는 최천 선생님의 아주 종교를 초월하는 발언이십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상생방송이 모든 종교의 역사 참뜻을 밝혀주고 있어요. 상생방송을 기재하던 여러분들은 그 자부심을 갖고 이 상생방송이라는 것은 이 어떤 하나의 어떤 특정 종교를 위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민족 것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밝히고 모든 이 세상의 종교를 포괄해서 다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방송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제가 의사인데 갑자기 왜 교리를 막 오늘 좀 길게 했는데요. 교리를 많이 했냐면 옛날 의사들은 이 밑에 이게 의사 의자인데 한자로 밑에 네모 박스에 돼 있는 게 유자인데 이제 물수면에 들어가면 술주자예요. 술주자를 의미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술이 잘 쓰면 약이에요. 그래서 엄청 마취할 때도 쓰였고 옛날에는 소독할 때도 술을 썼죠. 지금도 쓰죠. 소독
알코올성 먹으면 어때요? 소주 막 뿌리고 막 그러죠. 다쳤는데. 마찬가지 술이 약이 될 수도 있고 약을 잘 썼던 사람이 의사긴 한데 그 이전에 이 유자의 글씨가 이거였어요. 무당 무자인데 지금 무당이 이미지가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아요? 가짜 무당도 많고 드라마에서도 무당이 나오긴 하는데 막 돈 벌으려고 막 남을 속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원래 무당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하늘과 땅을 꿰뚫은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입장은 두 개 있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인간인데 남의 신이 들어와서 행세하는 이 접신 들린 무당 다른 어떤 무슨 뭐 애기 동자보살이네 뭐라 써 있잖아요. 그런 동자보살이 들어왔다든지 내 몸에 한마디 접신돼서 빙이 걸려서 약간 취한 채로 약간 취해가지고 그렇게 남의 과거를 알고 남의 과거 알아맞히면 뭐 할 건데 미래를 모르는데 남의 과거 알아맞혀가지고 장사하는 무당들이 많으니까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 한의사 전통 의사들은 다 무당이었다. 진정한 무당이었다. 가짜 무당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나쁜 기운을 보고 어디에 병이 들어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아는 옛날에 화타가 삼국지에 보면 나와요. 중국의 이제 홍시대 조조 보고 당신 지금 뇌가 병이 들어서 빨리 쉬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심지어는 뇌를 열고 수술해야 된다. 파격적인 기록이에요. 수술을 했다니 뇌를 열고. 근데 안 믿었어요. 가더라. 심지어는 죽여라 해가지고 죽였는데 바로 조조가 쓰러져서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내가 그 말을 들을 거라고 후회를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화타가 진맥도 하지 않고도 딱 얼굴 보고 그냥 사람 보고 그 기운을 다 들여다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행을 하면 이 세상 어떤 의사들보다 저보다도 더 저는 머리에 너무 옛날 공부했던 그 잡지식이 들어가 있어서 수행이 참 쉽지 않아요. 깊은 데에 들어가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도 젊고 흰색 도화지처럼 내 머릿속을 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가 있어요. 네. 우주의 열매 소리로서 맞추면은 큰 소리로 손 들고 맞추면은 자 이거 아까 지금 유력하게 지금 허수영 우리 유력하게 이제 손 들으신 분이 허수영님인데 맞추면은 바로 다른 분이 맞추면 그한테 가는 거고 자 우주의 열매 소리로서 나 자신을 빛의 인간 즉 대우주의 열매로 성숙히는 소리는 자, 한 글자로 자 손 들어주세요. 네 허수영님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옴이 이제 완성 전이고 흠이 완성 후인데 둘 개 중에 헷갈리는데 흠, 네 맞습니다. 네 흠소리였습니다. 흠이라는 소리였죠. 옴은 이제 근본되는 소리면서 씨앗 소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열매 소리 흠 맞추셨습니다. 우리 허수영님 이거 자 꼭 드릴게요. 이거 택배로 보내주세요. 제주도인데 택배비 내가 많이 들더라도 보낼 테니까 자 축하해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시간 좀 넘었나요? 몇 분이 됐나요? 너무 오래 했나요? 1시간 반. 1시간 반이나 했어요? 그렇구나. 제가 리액션이 없으면 더 말이 많아졌는데 리액션 때문에 너무나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상생방송을 좀 사랑해 주시고 저는 이제 상생방송 없었을 때 이제 좀 진리를 알게 되었다가 나중에 상생방송이 생기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천주교 신앙을 한 23년 정도 하고 교회도 한 2년 정도 다니고 불교는 가끔 이렇게 할머니 따라서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이 유교는 한의대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방학 때마다 서성에 공부했는데 다니면서도 서로 종교가 서로 통하는데 왜 종교가 다 나눠져 있을까? 뭐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선생방송 보면서 너무나 이 선생방송은 모든 종교를 다 포괄해서 그 결론짜리 핵심을 잘 정리해 주는구나 해서 선생님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기자단이 돼서 주변 상생방송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이름이 한국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한국이라고 이름을 우리 아버지께서 지었는데 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좀 가져서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 뭐 중학생도 들어오셨는데 학교 다니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와 다르죠. 너무나 피곤하죠. 네, 공부할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뭔가 문제도 너무 배배 꼬은 게 많은 것 같고 결과를 너무 보지 마세요. 현재 하는 모든 공부가 다 공부고 배움이고 하니까 학교 공부만 공부가 아니고 학원은 꼭 다녀야 되나? 물론 내가 꼭 궁금한 게 있으면 학원을 다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생방송 보는 게 더 큰 학원일 수도 있고 또 혼자 유튜브에 잡스러운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 잠깐 잡스러운 거 보면은 너무 시간이 잘 가요. 금방 가버리죠. 눈만 피곤하죠. 잡지식만 생기고 수행이 안 돼요. 눈을 감고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항상 눈을 감고 태엽자 한번 읽어보고 오늘 배운 것도 한번 복습하고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오늘 좋은 추억이 있었으면 머릿속에다 일기장을 쓰는 거예요. 일기를 꼭 손으로만 써야 일기가 아니죠. 머릿속에다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내 뇌가 지금 뇌과학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사람이 지금 성숙한 시기로 가고 있고 그런 사람이 태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뉴스에 태양풍이 막 강렬하게 몰아치고 있다. 엄청 이런 시대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강렬한 기운을 이 갑진년이 용해인데 올해 이용해 때는 다른 때보다 이 수행을 안 하면 안 돼요. 이때 태양풍이 막 몰아치고 있고 지구에 이때 수행을 하면은 강력하게 바뀌어요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한번 내 운을 바꿔보겠다, 나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참된 전 세계의 정말 빛과 같은 그런 소중한 소금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미래 예측과 생존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 한국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어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과학이 자율주행까지 발전을 했고 우리가 지금 IQ는 높은데 EQ 지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녁에는 많이 비우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 이제 일렁이는 파도가 있듯이 우리 생각도 계속 이 파도처럼 이렇게 일렁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누르지 않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비우는 그런 연습을 필요한데 비우는 연습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오염이나 팬데믹 질병 등 시두나 두창 이런 발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 안내를 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오늘이 벌써 6월달입니다. 6월 1일 오늘 한인사님과 함께하는 미래 예측과 수행 시간 지나갔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한사람 대안으로 책을 바탕으로 책을 읽고 기사글을 작성하는 시간이죠. 소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상생방송 PD 특강 PD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넷째 주에는 상생방송 견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날은 여러분을 현장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6월 29일 날에는 여러분이 제작한 콘텐츠 작품들을
발표 함께 하고 우수 작품들을 시상하면서 수료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소모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